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털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확률의 기본, 경우의 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사건이란 뭐냐? 어떤 시행이나 시행,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겁니다. 실험, 관찰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러죠. 경우의 수는 뭐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인데, 이게 중요하죠. 빠짐없고 중복 없게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사가 안 되면은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오고 확률의 값은 또 다르게 나타나겠죠? 굉장히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사할 때 조금 제안을 해드리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규칙적인 것하고 불규칙적인 것. 그럼 이제 규칙적인 게 뭐냐 하면은 딱 루트가 정해졌어요. 순열과 조합인데, 크게 나누면 순열은 뭐냐? 순서 있게 줄 세우는 겁니다. 일렬로 세우죠. 그래서 직순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있어요. 조합은 순서 상관없이 그냥 개수 짜 맞추는 겁니다. 조합의 뜻이. 그런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순열에는 네 가지인데, 순열과, 이게 이제 대학 가면은 직순열 하기도 하고 일반 순열이라고 하기도 해요.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는 용어. 고등학교는 순열만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복순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둘레에 배열하는 방법, 원순열. 그 다음에 염주순열, 목걸이순열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중복, 원순열, 염주순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열만. 개념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개수가 중요한데, 조합과 중복조합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중복조합은 없습니다. 조합만 있어요. 그래서 고1 때는 이 순열과 이 조합만 공부하게 됩니다. 자, 불규칙적인 거는 뭐냐면 수형도 나무 모양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큰 거부터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 또 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는 두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은 문장 속에 또는 or, 이거나 적어도 하나의 이런 용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합의 법칙, 합쳐라 이 말입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것, 사건 B가 일어나는 게, 자, 서로 소일 때 A 또는 B가 일어날 개수를 구하라 하면은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합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는 A의 사건의 개수, B의 경우의 수의 개수, 그리고 그들이 공통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 빼야 되죠. 집합, 원소의 개수와 똑같은 식입니다. 집합이 그렇게 중요하죠. 자, 이러는데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요, 머털 식당에서는 김밥 3종류, 라면 4종류, 떡볶이 2종류를 판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음식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기서 김밥 이 중에서 하나, 그러면 3종류가 나오죠. 아니면은 이 중에서 하나, 4종류, 이거에서 2종류.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3 더하기 4 더하기 2, 9가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간단하죠? 이 개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은 뭐냐? 이고, 동시에, 계속해서, 연립의 의미 있는 것, AND의 의미예요. 용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건 A의 경우의 수 곱하기
사건 B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에요. 곱하기. 합의 법칙은 더하면 되고 곱의 법칙은 곱하면 됩니다. 단순해요. 자, 예를 들면 10의 자리. 자, 이게 10의 자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짝수다겠죠? 짝수 뭐 있습니까? 2, 4, 6, 8. 그렇죠? 2 또는 4 또는 6 또는 8 또는 제가 뭐랬죠? 또는 했지 않습니까? 합의 결정.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는 홀수 계산이니까 홀수 뭐 있죠? 1, 3, 5, 7, 9. 이 중에 하나, 이거나, 이거이 5가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건 또 동시에 와야 두 자리 숫자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와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그래서 20가지의 정수가, 자연수가 탄생한다.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재미나는 문제 3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4도시에 연결망 도로가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A도시, B도시, C도시. 자, AB는 2가지, BC가는 3가지, AD 3가지, CD가는 2가지. A도시에서 출발해요. C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보세요.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것, 또는 A에서 D로 가서 C로 가는 것. 2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우선 A, B, C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 길 아니면 저 길이죠.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는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그래야 됩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이어서 연립해서 계속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의 법칙. 각각은 합의 법칙이죠. 왜냐면 이거 선택하면 이거 못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선택하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가지, 3가지가 각각 나오고 B를 거치고 이어서 가니까 곱의 법칙 6가지가 나옵니다. 또는 캐서니까 이 경우의 수는 무조건 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에서 D로 가는 건 이 길 아니면 또는 이 길. 그래서 3가지 나옵니다. D에서 C 오는 거 이 길 아니면 또는 이것이죠. 2가지 나오죠. D를 반드시 경유해서 계속해서 가니까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6가지 더하면은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문제는 참 많아요. 이런 영역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림의 5개 영역을 빨주, 노초파 5개의 색으로 칠할 때 중복 사용은 가능하되 인접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다. 방법의 수는 이거는 문제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나와 있는데 중복은 사용해도 좋다. 그런데 인접하지 마라. 빨간 거 칠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다른 색만 칠하면 된다. 5가지 색깔이 다 들어와라. 이 조건 없어요. 조건 따라서 문제 푸는 요령이 확 바뀌니까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준이 자,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해 있는 것부터 순서를 잡고 이 1순위입니다. 여기부터 처리해서 차곡차곡 들어가면은 확실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 5개 중에 한 가지니까 또는이죠. 여긴 5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뭐냐? A에서 빨간 거 선택하면 빨간 거 못 오죠? 그럼 남은 4개 중에서 하나, 4가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빨주 왔으면 노초파 중에서 C가 오죠? 그럼 3가지예요. 그 다음에 D는요, A와 C만 피하면 되니까. 그렇죠? 역시 몇 가지? 3가지예요. 그 다음에 E 보세요. E는 C와 D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럼 2가지 빠지고, 그렇죠? 2가지 빠지고, 뭐 남았습니까? C, D. 역시 3가지죠. 자, 각각은 또는 해서 합의 법칙인데, 이들이 동시에 탁 와야 7이 다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째야 돼요? 더하면 안 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값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문제는 참 재미있는데 500원권 동전 2개가 있고 100원권 동전 6개 있습니다. 6개의 키포인트.
50원권 동전 한 개의 일부 또는 50원권 하나만 줘도 됩니다.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없이 모두 다 지불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됩니다. 그럼 이건 각각 생각해 보세요. 500원권짜리가 0개, 1개, 2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불하는 게 3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100원짜리는 0개부터 시작해서 6가지니까 7종류 나오죠? 50원은 0개, 1개 해서 2가지 나오죠? 자, 각각은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동시에 팍 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팍 주니까 곱의 법칙 3 곱하기 7 곱하기 2예요. 42가지죠? 이거 답으로 덜렁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0, 0, 0 그럼 안 주는 거잖아요. 안 줘놓고 줬다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41가지다 이 말입니다. 거스름 돈 없이 전부 지불하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내가 말을 살짝 실수했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는 전부 안 나갔을 때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래서 41가지의 방법수가 나온다. 방법이죠. 500원짜리 2개 주면은 1000원이죠. 잠깐만요. 500원짜리 1개 주면은 500원이죠. 그건 또 여기서 100원짜리 5개 주면 500원이죠. 같은 500원이지만은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경우의 수로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금방 얘기했는데 500원 1개도 500원이고 100원 5개도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은요. 이건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빼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여기 키포인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합쳐봤자 50원밖에 안 되죠. 100원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에 100원권 5개 있으면 500원 되잖아요. 그럼 이거 1개 주는 것하고 중복되니까, 그렇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500원권을 1000원이죠? 100원권으로 환전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1000원이니까 1000원이니까 100원권이 10개 들어오죠? 그럼 저 문제는 100원권 자체가 10개하고 16개가 되어버려요. 50원권은 1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럼 여는 0개부터 1개 해서 16 해서 17가지가 나오고, 여기는 0개, 1개 해서 2개 나옵니다. 이들이 지불하는 방법수와 같이 17 곱하기 2 하죠. 그러면 34가지가 나오는데 위에처럼 제로인 경우에는 돈이 없잖아요. 빵원인데 지불하는 금액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빼서, 그래서 33가지다 이렇습니다. 이 해법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같은 500원을 주더라도 500원 하나 주는 것하고 10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5개 주는 건 다른 경우의 수인데, 그냥 이런 방식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은 끝. 마지막에 1개 빼는 것 기억하시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밑에 저액건이 고액건 한 장의 값이 될 때는 중복이 일어나니까 아예 위에 돈을 바로 밑에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개수를 맞춰서 위에 지불하는 방법수로 처리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하나 빼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경우의 수는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시면은 실력이 쭉, 자기가 풀지 않으니까요.
수포자가 생깁니다. 자기가 안 푸는 수학은 그 공부하는 게 넘하는 거 구경하는 그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수포자의 발생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고했습니다.